내 집 마련 가계부를 읽겠다고 저번 달에 호언장담을 했는데 한 20쪽 읽었어요. 안 읽을 만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그래도 20쪽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한다고 하면 20쪽이라도 읽었으니까 좀 그거에 하는 거에 의미를 둬서 이제 내가 다음 달에 이 책이랑 저번 달에 읽는다고 하고 안 읽은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비밀 두 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계부예요. 원래는 이런 가계부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비전보드거든요. 가계부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가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한 비전을 이거를 한 건데 이제 사람이 눈으로 작고 보는 거가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지 같은 데서 그냥 보다가 내가 살고 싶은 집, 이 작가는 그 아파트 평면도 그것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여기다 쇼파를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그래서 나는 내 꿈은 사실 땅 사서 집 짓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보다는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같은 그런 거고 나무도 꼭 심고 싶어요. 창이 이렇게 크고 해가 잘 들어오고 난 정말 남양에 살고 싶어. 지금 북향집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나무 같은 거 있는 이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총 필요한 돈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 대출 가능을 뭐 어떻게 다 땡겨서 4억까지 한다고 하면 내 집 내수시 필요한 돈이 1억이고 이거를 모으는데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좀 계획을 세울 거야. 약간 어제 정말 멍청하다. 남편이 있는데 나 혼자 정말 나는 멍청해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집 마련 선언문이 있는데 이것도 나 처음에 너무 막 거창하게 느껴져가지고 내 집 마련 선언문? 무슨 선언문을 써야 되지? 막 했는데 그냥 거기서 예시로 들은 거를 보고 내가 정한 게 배달 음식 한 달에 3회까지 냉장고, 냉동고 3칸만 남았을 때 새로 사기 그리고 한 달 용돈 나 20만원 남편 30만원 내 작가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래요. 불평 갖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여기 프롤로그에서 작은 성공을 반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내가 받은 거 언제 이루겠어? 라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시작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듯이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좋은 때에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 결실을 위해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공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사실 약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사실 할 용기는 없어. 지금은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윤진 집사님 보면은 윤진 집사님 스타일이 그냥 바로바로 행동해요. 그냥 나 영화 만들 거야 이러면 바로 막 만들고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가슴속 한 군데 약간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 약간 이렇게 영화 약간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 방이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지는 못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전공을 했고 근데 계속 뭐 영화 일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영화 일을 했으면은 뭐 경력도 있을 거고 뭐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사실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해서 뭐가 될까? 라는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화를 만들려면 내가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부터 조금씩
보면 어떨까? 약간 어떤 뭐 성공을 바란다기보다는 그런 하면서 이렇게 성취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하나 하면 그게, 그러니까 이 아줌마 말한 것처럼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영화가 아닐지라도 어떤 다른 곳에 또 어떤 나의 그 씨앗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 작은 씨앗을 심자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꿈부터 쓰라고 하거든요. 부자 노트 쓰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한 달에 5분, 10분 이 정도만 투자해서, 뭐 이게 경제신문도 그 정도만 투자해서 눈에 띄는 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고. 그거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또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 뒤에 나온 거 같은데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전보도 만들었고, 내 집 마련 계획 짰고, 선언문 썼고, 이제 가계도 써라. 푼돈의 위력을 느끼래요. 그리고 경제노트, 부동산 노트 쓰는 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한 달에 한 번 쓰는 경제노트,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부동산 노트로 집에 대한 안목을 키워라 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애기 얻고 막 이렇게 부동산 자주 갔다 하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계속 부동산 가고 임장 다니고 뭐 약간 그러면서 본인이 집을 샀나 봐요. 아, 역시 정말 집을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뚝딱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품 팔고 이렇게 노력해야 집을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계부 쓰는 목적이 저축이다 라고 하고, 저축도 목적이 있어야 저축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사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저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뭐 이런 어떻게 하면은 모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봉에서 뭐 상여금, 막 이렇게 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연봉으로 치래. 그것도 다 연봉으로 해서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연봉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저축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67만 원씩 모으면은, 저금을 하면은 1년에 2천만 원 저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임에 따라서 통장 나누라고 하는데, 수입을 한 통장에 모아서 이제 여기 공과금 통장, 그냥 느낌 뭐죠? 뭐 공과금 통장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통장. 근데 이 아줌마는 얘기하는 게 신용카드는 하지 말고 생활비 통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뭐 30만 원이 용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5번을 나눠서 한 달에, 그러니까 1일, 7일, 그러니까 60 더하면 되나? 70 더하면 되나? 아니 60 더하면 되겠다. 60 더해가지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라는 거야. 왜냐면은 30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은 매달 5만 원 들어오는 거랑 30만 원이 통으로 있는 거랑, 통으로 있을 때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활비, 비상금, 용돈, 부모님 용돈 통장, 기부 통장. 그러니까 이분 완전 통장을 세분화해가지고 쓰더라고. 그래서 공금 이런 거는 없애버리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내 집 마련 진짜 흥미진진한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분위기가 궁금하네. 궁금하네. To be continue. 여러분 표정은 되게 재미없나? 나 지금 아니야, 고민하고 있었어. 흥미진진하게 안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덜 쓰고 더 모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배달 한 번, 2번 시켜 먹으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게 편하거든. 이런 거 보고 배달을 줄이자. 그리고 확실히 핸드폰으로 쇼핑 사이트 보잖아? 맨날 그거만 보고 앉았으면 결국 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보지를 말자. 그럼 살 일이 없다. 그래서 좀 내가 뭐를 많이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겠다.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목표를 글러 적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적었을 때 모르겠어. 아무튼 적어서 계속 보고 그리고 그거를 읽으라고. 그래서 여기 이 아줌마가 꿈을 찾고 바라고 붙잡는 김승호의 100번 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매일 적었다고 하는데 이거 노트 자체가 100번 적게 써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쓰고 맨날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계부를 처음 1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나 그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의 힘을 믿고 열심히 써야죠. 정신 차려야지. 가계부를 나는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 앱으로도 해봤는데 앱은 좀 이게 이렇게 쫙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게 쫙 안 보이니까 조금 효과가 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종이에 쓰는 게 좋더라고요. 한눈에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에는 내가 좋아. 여기서 이제 나도 결단의 선언을 할까? 내가 다음 달에는 7월달 거 빽빽하게 써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쓰고 이거 다 읽고 부동산 노트도 한번 써보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 저는 지난달에 말한 대로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일단 회사에서 줍줍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책 나눔을 해가지고서 무료 나눔되어 있는 책 주워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주워왔고 요즘 제가 막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안에 내용도 막 사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쉬울 것 같아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잘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6가지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이 책을 읽기 힘들었던 거는 약간 예를 들어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가정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요. 막 개인 그런 것도 섞여 있고 친구 관계, 회사 이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는데 좀 읽으면서 막 좋았던 몇 가지 저한테 조금 약간 감명 깊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공유를 할게요. 나만의 속도와 방향 잃지 않기. 약간 주변 사람들 이제 저도 막 주변 친구들 막 이제 슬슬 결혼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임신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뒤처져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재수도 안 했고 대학교도 칼 졸업했고 취업도 바로 했고 그런데 이제 슬슬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뒤처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약간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 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의 속도가 있는 거다. 인생의 속도가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거여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시속 100km 했다가 지금 10km 된 것일 뿐 다 자기의 속도가 있다라는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 친구들이 빨리 한 거지. 결혼을? 그쵸. 그걸 어찌 생각하면 그런 거지. 그냥 근데 그렇긴 해. 극단적으로 그렇긴 해. 그냥 딱 대학 가고 그냥 졸업하고 그냥 그냥 간 거잖아. 근데 뒤처진 건 아니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한 건 내가 알아주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잘했어, 너 멋지게 이러면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뭐 내가 고생했고 내가 잘한 거는 내가 알아주자. 이 작가랑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애매모함을 견디는 어른 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직업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는 교사나 간호사한테는 되게 좋지만 군인한테는 좋지 않은 부분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어딘가에서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회사에 가서 지금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요즘 했던 생각하고 비슷해서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하려 쓰지 말기. 그래서 윤여정 씨가 그런 말 했대요. 자기 옛날에 이혼녀여서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걸 싫어했대요.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없었대. 자기가 미나리로 대박나고 영화로 대박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다 그 말 했다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게도 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게도 된다. 아하, 위로. 아니면 뭐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쵸. 뭐 이럴 그런 수도 것도 있고. 있죠. 의외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쵸. 근데 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사람들이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를 너무 노력한다. 그래서 나도 약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미래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만 내가 이런 걸 당하면 미래에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현재에 행복하래요.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고. 요구하지 말자. 근데 그걸 하면서 행복하진 않아? 미래를 위해 뭔가 그런 것도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냥 이걸 읽어보면서 그래서 행복은 현재에 있는데 나는 자꾸 막 미래에서 막 아니면 과거에서 찾고 있다. 근데 현재 행복하다. 조금 약간 현재 지금 제가 충실하지 않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랬나봐요. 정리책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집 청소를 안 해서.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도 그거야. 현재 해버리고 미래에 맡기지 말라는 거야. 현재 조금씩 하자. 근데 내가 자꾸 보니까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하자. 미래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더 미래에 행복할 거야, 나을 거야. 미래의 보상, 미래의 쉼이 기다리고 있어. 약간 요즘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자. 현재를 열심히 살자. 그래도 이 책에서 말한 게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 그냥 취향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남이 좋다는 거 따라하지 말고 내 취향 그런 좀 약간 쇼킹했던 거. 우리가 누가 이렇게 뭔가를 잘 만들거나 이러면 야 너 이거 팔아도 되겠다, 너 이걸로 장사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 왜 나쁜 말이지? 그러니까 팔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환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범위가 열심히 이거 영화 만들었어. 야 이거 상업용만 해도 되겠다. 1000만 영화 되겠다. 이거 하면. 근데 만약 그거 아니어도 사실 이 영화는 언니가 만든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이거 상업적 잣대로 들이맨다라는 거죠. 대박 나서 돈 많이 벌면 좋기는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인데 나도 남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팔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조금 고민이 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더 좋게 들려.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 뭐 언니가 순수하게 한 거야. 순수하게 한 건데 그게 모든 것이 다 약간 돈으로 같이 치환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지. 야 너 이렇게 해서 안 팔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너 이거 팔리겠다. 너 이거 안 팔려. 이거 돈이 안 되겠는 걸 가치가 없다.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돈을 최고 가치로 본다. 내가 돈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 개봉해봤자 관람객 얼마 안 와. 그러면 왠지 내 영화가 되게 가치가 없는 거 같으면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목적에 따라 다르게 들리겠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팔아도 되겠는 거리 너무 그냥 칭찬처럼 너무 세상에 되어버렸다 하는데 너무 그거에 자기를 너무 저기 하지 말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취미를 하는 사람한테 더욱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예를 들어 내가 상업영화 하는 사람인데 야 잘 돈 되겠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정말 칭찬이겠지만 그냥 내가 오늘 취미로 서예를 했어. 근데 야 너 이거 돈 되겠는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인데 나는 이게 남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해보는 관점이다.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여기 보면 우와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너 장사해도 되겠다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 이런 말 뒤에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숨어있다.
돈 안 되는 거는 참지 못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칭찬이 되는 이유는 취미가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환될 때 지금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순수한 취미가 아니라 약간 돈 벌기 위한 생산 활동이 돼버리는 거가 아니라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다. 정말 돈 되는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팔리겠는 거를 최고의 칭찬이지. 방고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약간 요즘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찔림이 있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보며 이 책을 끝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은 또 아픔도 많지 않을까요? 일부러 정을 안 주는 건가요?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뭐 그 마음도 나는 되게 가치 있다고 봐요. 어떤 거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고 그걸로 슬퍼하는 그 마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힘든 요즘이네요. 끝. 저는 이번에 그 아는 지인분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나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는 책인데요. 새로운 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을 제가 어제 새벽에 부랴부랴 한 권을 다 읽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되게 궁금해하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래도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책이었습니다. 이 책 물론 저자가 3명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3명의 저자가 품고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저도 비슷한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약간 위로와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다 MC 청년 자기다음 학교 쪽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간사거나 코치거나 컨설턴트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들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잘하는 게 뭐니? 너는 좋아하는 게 뭐니? 인생에서 우리가 진로나 비전, 직업, 소명 이런 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이 책에 있는 저자들도 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들,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직업이 물리치료사인데 15년차 물리치료사인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나한테 잘 맞는 직업인가? 아니면 내가 의외로 이 직업이랑 안 맞는 건데 그냥 내가 배운 게 이거니까 전공한 게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려고 그냥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책을 딱 읽어서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확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훌쩍 택하고 이런 경험들 저는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책의 저자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간접 경험이 됐고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저자들이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됐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자, 한 달에 한 권 독서를 하자, 일주일에 3가지 선행을 하자, 이런 운동을 실천했는데 내 인생이 변했다 이런 것도 있고 최고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감사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고 또 어려웠던 일들이 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청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종이에다가 글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선언문에서 저것도 목표를 종이에다가 글로 적어보잖아요. 이것도 내 비전, 내 사명, 내 소명 이런 것들을
종이에다 글로 막 적어보고 입으로 또 선포하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과정이구나. 그 V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Vivid Dream에서 생생하게 꿈꾸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또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로 선포할 때도 있고 종이에다가 글로 적을 때도 있는데 종이에다 글로 적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내 비전, 사명, 소명을 적고 선포하자.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물리치료사 직업의 소개육 강의를 나가요. 근데 강의 앞부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그 이키가이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 돈을 잘 버는 일들, 세상에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고 필요한 일들, 이 원 4개가 다 겹치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키가이, 뭐 생각비, 뭐 삶의 보람, 삶의 가치 이렇게 써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뭔가요? 당신이 잘하는 건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종이에다가 글로 막 적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막 100가지 막 적어보거나 내가 잘하는 거를 100가지 적어보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러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할 때 내가 잘했지, 내가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줄지 이런 것도 한번 쭉 적어보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지 그런 거를 또 한번 쭉 적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했는데 정작 제가 그거를 추천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그거를 해보고 제가 실천을 해보면서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나의 달란트지? 뭐가 내가 좋아하는 거지? 뭐가 내가 잘하는 거지? 이런 거, 나에 대한 그 자기 발견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이제 다 약간 그 MCA 청년 자기다움 학교에 소속돼서 이렇게 뭐 코치로 아니면 컨설턴트로 헬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약간 교육생들, 수강생들, 이렇게 보배님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아직 모른다면 그리고 내 비전이나 소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그 MC 청년 자기다움 학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발견을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되게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한 6년 동안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막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되게 자기가 방황하면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38살이거든요. 근데 저 이제 2년만 있으면 40살 다 되는데 저는 당연히 나이를 헛먹었나 봐. 나 너무 많이 늦었어. 이 생각을 막 하는데 이게 아직 이제 27에 결혼하시고 이제 막 시간 지났어요. 30살 돼 있고 이랬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늦은 게 아니고 되게 빨리 발견했네. 왜 자꾸 늦었다고 생각을 해. 막 잘 찾으셨구만. 어린 나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찾고 하다가 나름 괜찮게 빨리 잘 찾은 정체성이구만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소명, 비전, 사명,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좀 정의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혹시 발견을 혹시 못한 게 있었다면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견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 직업인 소개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2건에서 4건 정도 많이 강의하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약간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도 청년들한테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갔고요. 직업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를 다 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에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해서 결혼 잘하고 아이들 낳아서 잘 양육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아니고
그런 루트를 따라서 쭉 달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도 저는 그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괜찮은데 또 틀에 박힌 삶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만의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라면 아마 이 책이 그 자기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불러일으킴을 좀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지 않았나. 아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약간 청년 자기다움 학교를 홍보하는 미끼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은 혹시 아닌가? 이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좋은 교육 과정이네. 왠지 청년 자기다움 학교에 등록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나도 보배님이 돼가지고 수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책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좋은 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약간 더 갈급함과 궁금증을 더 약간 높여준 그런 책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좋은 과정일 것 같아서 아마 그래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게 생뚱맞지만 이렇게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